네, 3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방민족, 그 중에서도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몽골 민족들이 어떤 이제 제국을 건설했는지 영상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점점 커지죠. 자,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건 네,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나중에는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이 몽골 민족의 이제 차림새인데 예, 이런 옷, 이런 또 갑옷을 입고 칼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좀 휘었어요. 그리고 이런 칼로 이제 주로 말을 타면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해요. 자, 그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몽골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사이, 이렇게 큰 대제국이 된 사이에 고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고려에는 오늘 배웠죠? 네, 무신 정권이 들어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오늘 여러분들 영상 봤듯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래서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이제 벌이는 상황이었죠. 자, 이러던 중에 이제 몽골이랑 고려랑 이제 사신을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는데 하필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를 구실로 해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을 해요. 사실 몽골은 이제 고려를 원래 침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랬냐? 자, 지금 여기 빨간색 색칠되어 있지 않는 이 지역이 이제 이 당시에 남송이었어요. 송나라. 송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송나라랑 누구랑 친했어요? 네, 고려랑 친했죠. 그러니까 뒤가 간지러우니까 고려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31년에 몽골이 처음으로 침입을 해와요. 자, 이때 고려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자, 우리 강감천 장군의 귀주 대첩이 있었던 귀주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해요. 근데 다른 전투에서는 이제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뭐 인지를 보내고 하면서 몽골이랑 화친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화친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무신들이 어떤 일을 하냐? 도읍을 갑자기 옮기는데 그 위치가 섬이었어요. 섬. 강화도. 우리 갔던데. 그래서 지금 이게 고려 궁지 터예요. 터. 지금은 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려 궁을 지어 놓고 이제 도읍을 옮긴 거예요. 자, 개경이 여기 있으면 이쪽 강화도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을 쌓고. 자, 이 모습은 몽골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네, 아마 쟤네 이제 몽골 우리나라랑 싸우려고 준비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개경에서 서민 강화도로 갔을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서 주로 말을 타고 그렇게 생활하던 민족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자 이제 몽골이 고려를 다시 쳐들어오는데, 자, 이때도 아주 그 다른 이제 고려의 뭐 장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아주 우리 고려 백성들이 결국 처인성, 지금의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크게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냐면 한 스님, 김윤우라는 스님이 이제 몽골의 장군을 활로 쏘아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장군이 죽자 몽골 군대가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운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침략도 몰아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침략을 해와요. 이제 몽골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기도 안성인 이 죽주 지역에서 몽골군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안 돼요. 자, 이 3차 세 번째 침입 때 우리나라 이 고려의 전국토가 유린이 돼요. 지금 뭐 보면은 그죠?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까지 그죠? 몽골 군대가 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려 국토가 황폐해 됐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국토가 황폐해지고 특히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불에 타요. 초조대장경이라는 이런 이제 그 불경, 또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문화재.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은 경주에 있었던 굉장히 큰 그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9층이나 되는 이제 높이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
탑 층수가 9층이지 실제 높이는 뭐 건물 30층까지도 된다고 했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이였는데, 이게 이제 나무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결 불에 약해서 결 몽골에 의해서 불에 타기도 해요. 자, 이 뒤로도 이때도 이제 고려가 이렇게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화친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 고려 왕이 이제 항복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몽골이 또 물러가는데, 이때 고려가 뭐 어떻게 하냐면 왕은 조금 그렇고 왕자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하고서는 왕자를 보내는데 가짜 왕자였어요. 자, 재밌죠? 가짜 왕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로 나요. 그러자 몽골이 또다시 침략을 해오는데 무려 총 9번에 걸쳐서 몽골이 침략을 해와요.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수십 년간 몽골에 의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자 이제 고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항복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몽골에 이제 항복을 하는데, 이제 몽골이 그때 야 너희 그러면 강화도에 있지 말고 다시 원래 수도 개경으로 돌아와 해가지고 고려 조정이 개경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바로 삼별초였어요. 삼별초는 누구냐면 원래 무신, 자 무신들의 그 개인 병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이 계속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군대, 이 삼별초가 계속 강화도에서부터 옮겨요. 뭐 쭉쭉 옮기는데 뭐 진도로도 옮기고 제주도로도 옮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긴 하죠. 그 이 삼별초의 항쟁을 나타내주는 이제 유적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삼별초 보이죠?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 유업이라고 인천 강화도에다 지금 이제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진도에 있었던 삼별초가 건설했던 이게 성터가 남아 있고,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다가 건설했던 또 성터예요. 자 이렇게 삼별초에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다. 어쨌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멸망한 건 아니지만 항복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간섭을 받겠어요? 네, 몽골의 간섭을 받겠죠. 자, 이 몽골이 나중에는 이름을 이제 원이라고 바꾸는데, 이 원이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원나라 자기들의 관청을 설치하고 또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삼아서 원나라로 또 데려가기도 해요. 왕도 막 원나라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래서 고려가 이 뒤로 이제 몽골에 의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그런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